이성대의 뉴스 썰기 시간입니다. 오늘 첫 번째 썰 주제 뭘까요? 네, 바로 준비한 영상부터 보고 가시죠. 가짜뉴스의 생산과 유포 행위에 대한 삭제 조치, 사회를 좀먹는 악성 댓글에 대한 관리 강화와 분명한 조치를 촉구합니다. 네, 추미애 날갯짓이 가져온 파도 정말 몰랐어요. 네, 노래요. 갑자기 터졌네요. 김경수 경남지사 유죄 확정을 두고 민주당에서 이른바 추미애 책임론 공개적으로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사건의 시초가 지금 바로 추미애 당대표 시절이죠. 2018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포털에서 뉴스 댓글이 상당히 조작되고 있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한 거거든요. 맞아요. 다시 한번 계속 들어보시겠습니다. 네이버의 댓글은 인신공격과 욕설, 비하와 혐오의 난장판이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허위사실 유포 및 부당한 인신공격 행위 등에 대해 철저히 추적해 단호히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 직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 기사에 이제 문 대통령과 정부를 비방하는 댓글이 조직적으로 달린다는 의혹이 쏟아지니까 그걸 이제 추 대표가 받아서 공론화를 시켰잖아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저 때는요, 문재인 정부 집권 2년차 초기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60%를 상당히 넘고 반면에 야권은 상당히 지리멸렬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이 포털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댓글들이 갑자기 많아지니까 이거 좀 이상하다. 뭔가 이상 신호를 감지하고 여권에서 좀 초기에 뿌리를 뽑자 이런 식의 판단을 했다는 그 분석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뭐 어쨌든 만약이라는 가정은 뭐 정치나 역사에 잘 없지만 근데 그러면 당시에 저렇게 강력하게 조치를 안 했었다면 어땠을까라는 마음이 좀 추장과는 좀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공격하는 사람들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도 있는 거죠. 무엇보다도 지금 추미애 전 장관이 대선 경선에 출마했기 때문에 그 당내 경쟁자들이 더욱더 지금 공격하기 아주 좋은 소재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당장 김두관 후보 상당히 날석에 비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추미애 후보를 좀 원망하지 않을 수 없네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노무현 탄핵, 윤석열 3파, 김경수 사태 이렇게 세 번 자살골을 터뜨린 자살골 헤더트릭 선수라고. 요새는 자책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좀 표현이 좀 세가지고요. 자, 어쨌든 지금 야당에서는 뭐 남의 집 얘기니까 재밌다 이런 반응이 나와요. 보시면 오늘 아침 회의에서 자, 추미애 전 장관 꿩은 못 잡고 바둑이만 잡았다. 근데 여기서 꿩은 윤석열 전 총장이고 바둑이는 드루킹이 김 지사를 지칭할 때 그 은어입니다.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 지난해 11월이었습니다. 그 2심도 유죄 확정이 됐을 때 주호영 당시 원내대표가 자, 추미애 상당히 자충수로 김경수도 실형을 살게 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고요. 참고로 김재원 최고위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자 지금 민주당 국민선거인단인 김재원 최고위원. 지난번에 이렇게 올렸었죠. 투표하겠다고 추미애 후보님께 마음이 갑니다 했는데 이 마음 아마 여전할 것 같습니다. 네, 뭐 깊이 감사드린다는 코멘트를 보니까 찍을 그런 것 것 같아요. 예. 자, 찍을 것 같아요. 어쨌든 야당이 그러는 거야 뭐 그렇겠지만 같은 여당 내에서 이런 공격 나오면 좀 난감하겠어요. 그래서 좀 난감한데요. 참고로 제가 좀 찾아봤더니 1995년에서 96 시즌 벨기에 리그에서 스탄 반덴 부아이스라는 선수가 정말로 한 경기에서 3번의 자책골을 넣은 적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3대0으로 졌고요. 자, 어쨌든 추미애 캠프 측에서는 좀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자, 생각해보면 당시에 지지층들이 조사해달라고 요구를 했고 그때 당대표이니까 당연히 그 요구를 받아서 조사를 시킨 건데 알고 보니 잡고 보니 드루킹이었던 거죠. 어떻게 그걸 알았겠냐 이 얘기인 거니까 상당히 억울하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지금 추미애 캠프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부 언론에서 추 대표가 당시에 직접 드루킹을 수사 의뢰한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과 다르다.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오늘도 그 선거운동 당시에 자책골 그 비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내 가짜뉴스 대책단에서 당시에 그거를 했고 자신은 대표였을 뿐이다. 그래서 김경수 전 지사를 잡았다는 공격은 여당을 분열시키려는 국민의힘의 계략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하지만 어쨌든 당시에 고발을 진행했던 거는 당대표의 최종
결제를 맞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어쨌든 간에 좀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주장이 좀 명분이 약하다 이런 그 주장들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애드립에 이제 담당 PD가 뭐라고 했는지 들으셨죠? 담당 PD가 애드립이지? 라고 하셨네요. 자, 지금 민주당에선 후보들끼리 이제 과거사 원죄론이 좀 유행하는 것 같아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 뭐 했냐, 뭐 드루킹 특검 때 뭐 했냐, 뭐 이렇게 보는 야당은 나쁘지 않은데 이렇게 보고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런 상황이었고요. 참고로 지금 이번 판결에서 우리가 아직 미처 관심을 두지 못했던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한번 보시죠. 제가 MB의 아바타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문 후보님 생각을 묻습니다. 제가 MB의 아바타입니까? 지금 그러면 MB의 아바타가 아니라고 확인해 주시는 거죠? 자, 이거 지난 대선에서 유명한 장면이죠. 그런데 이게 드루킹이 이미 2012년 대선 당시에 안철수는 MB 아바타 이런 식의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게 이제 지난 대선에서 상당히 이제 대중화됐던 거죠. 원조이죠, 원조. 그럼 이 기자가 이달 초에 뉴스 썰기에서 이제 한번 다룬 걸로 기억을 하는데 당시 안 후보 스스로 제가 MB의 아바타입니까? 이 발언이 대선 패인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우리가 최대의 피해자다. 그런데 왜 우리한테는 무관심하냐? 이렇게 조금 항변하고 있거든요. 억울하다고. 들어보시죠. 야권 주자들은 유죄 판결을 근거로 문재인 정권의 정통성을 공격하기 바빴지 이 사건의 최대 피해자인 안철수 대표에게 위로 한마디 없습니다. 여야에서는 좀 위로 한마디씩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어쨌든 안철수 MB 아바타 이 네거티브 자체보다는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라고 물어봤던 이 프레임에 스스로 갇혔던 맞아요. 이 부분이 그 당시에 페인이었다라고 분석이 많기 때문에 둘은 좀 구별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어쨌든 추 전 장관은 좀 난감한 상태고 안 대표는 뭐 만감에 교차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